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학원 생물 박노광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4월 27일 경기의료직 생물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쭉 해가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두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선 출제 경향부터 보면 제일 먼저 분자와 세포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분자와 세포, 유전학, 그 다음에 동물의 구조와 기능, 이 세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와 세포에서 4문제, 유전학에서 6문제,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7문제, 무려 여기서 17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17문제면 몇 퍼센트인가 그러면 85%가 되는 거죠. 나머지 25%가 여기서 출제가 된 거고, 15%가 여기서 출제가 됐고,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항상 매년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렇다고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한 문제가 어딘데. 그래서 요 세 단어를 가장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그러면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질은 트리글리사리드의 중합체이다. 우리가 녹말 같으면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결합되어 있는 기차 연결되듯이 연결된 것. 중합이라는 말은 폴리머라는 뜻이죠. 폴리. 그럼 폴리머 중합체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 단백질 같으면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쭉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기차 연결돼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 같으면 뭐하고 되어 있는가? 지방산과 글리세롤 또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트라이글리세리드라는 말은 지방산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 있다 이 소리죠. 3개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중합체라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지질은 중합체라고 하지 않는다. 불포화지방은 실온에서 무슨 상태가 액체 상태이다. 우리는 이건 항상 여러 번 설명했죠.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산,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이런 것들 전부 다 액체 상태로 되어 있죠. 근데 동물성 지방산, 삼겹살이 식으면 무슨 상태가 되는가? 고체로 되죠. 그래서 삼겹살 기름이 식으면 고체가 되죠. 허옇게.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무슨 상태로 되어 있는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네, 트랜스지방 우리 여기에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이 출제가 여기서 5번에서 출제를 내가 한번 했었는데 트랜스지방 하면 무슨 지방인데? 그렇죠. 불포화지방인데 탄소 원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지방은 이건 시스죠. 트랜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꺾이는 게 똑바로 핀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이면서 무슨 지방 같이 생겼는가? 포화지방 같이 생겼죠. 그래서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이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스테로이드 이건 뭐 다 알죠. 지질에는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왁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니은, 릴번이 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우리 계속 배워왔던 거니까 금방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2번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아주 잘 일어나죠. 특히 무슨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RNA 중합효소는 바이러스의 RNA 중합효소는 뭐가 없다. 교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아주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2번에 DNA가 있어서 스스로 자기증식은 하지 못하죠. 숙주 내에서 DNA는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는 못해. 숙주 내에서 자기증식을 한다라고 해야 되죠. 이건 일어나지 않아서가 틀렸고, 바이러스 유전자는 RNA로만 아니죠.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산다. 스스로는 물질을 산 못하죠.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산다. 이것도 누누이 설명했던 거. 그래서 다 옳은 것은 몇 번인가? 4번 돼야 되죠. 그 다음 해당 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선 알코올 발효에서 NAD 알코올 발효에서 NAD가 NADH 플러스 H로 되었다가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알코올로 되면서 다시 재생이 된다. 이것도 누누이 설명했던 거니까
해당 과정에 재사용된다. 알죠? 이번에 포당이 포당 6인산으로 되면 포당의 인산, 포당 6인산이 되면 인산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잘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세포가 포당을 흡수하자마자 포당을 놓치지 않으려고 포당에다 바로 인산을 붙여서 포당 6인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포당 6인산으로 되면 세포 밖으로 포당이 확산돼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고, 또 해당 과정에서 포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이건 알죠? 이 ATP하고 이 NADH, 이 NADH가 생성이 되고 이 ATP가 생성되죠. 포당이 필요산될 때. 그래서 또 맞는 말이고, 그런데 4번에 세포 호흡 속도 조절, 세포 호흡 속도 조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 됐다가 무슨 인산 되는가? 과당 6인산 됐다가 과당 162인산 인산이 되죠. 요때 뭐가 되는가? 헥소키네이즈. 요때는 포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 요때는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 요때가 바로 뭐가 되는가?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 PFK라는 효소죠. 기억나죠? 이 효소는 무슨 효소가 되는가? 알로스테릭 효소. 그래서 ATP가 너무 많다? 그럼 ATP가 요거의 작용을 억제하죠. 그래서 ATP가 이거의 작용을 억제해서 더 이상 여기 과정을 막아놓는 거죠. ATP가 너무 많을 때. 근데 ATP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PFK가 작용해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세포호흡 속도 조절. 가장 중요한 점은 과당 162인산이 두 분자의 과당 162인산이 G3P로 되죠. 이 과정이 아니죠. 이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뭘로 되는 과정인가? 과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으로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게 틀렸죠. 과당 6인산이 과당 162인산으로 되는 과정이다라고 해야 되죠. 알죠? 이거는 PFK. 그래서 3번은 답이 몇 번 돼야 되는가? 잘못된 건 4번 돼야 되죠. 4번. 광합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관계 1, 관계 1이나 관계 2는 전부 다 뭐가 있는가? 엽록소 A가 있죠? 그래서 엽록소 A가 있고 반응 중심에 무슨 수용체가 있는가? 전자 수용체가 있죠. 여기에는 직광 복합체들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거 이제 엽록소 A, B, 카로틴, 잔토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반응 중심이죠. 관계 1에는 엽록소 A가 있어서 전자 수용체로 전자를 전달해 준다. 맞는 말이죠. 1번 맞고. 그 다음 2번. 우선 답은 바로 1번 나왔네요. 2번에 순환적 광이산은 관계 얼마만 관여하는가? 1만 관여한다. 가 되죠. 그 다음 비순환적 광이산은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하고, 그럼 비순환적의 전자 흐름, 비순환적 광이산의 전자 흐름은 어떤 순서로 전자가 흘러가는가? 비순환적의 전자 흐름. 관계 2, 관계 1, 물이죠. 그럼 전자 흐름은 제일 먼저 여기서 전자가 방출되면 물에서 분해되면서 나온 전자가 채워주죠. 그럼 이 전자는 어디를 채워주는가? 관계 1 채워주죠. 이건 최종 수용체 NADP로 가죠. 그러면 전자의 순서가 아니고,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순서와 흐름하면 안 된다고. 순서는 이게 먼저예요. 그렇지만 흐름, 그러면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물, 관계 2, 관계 1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물, 관계 2, 관계 1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순환적 광이산에선 뭐만 생성되는가? ATP만 생성이 된다. 비순환적에서 두 가지가 다 생성이 되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몇 번인가? 1번만 맞는 말이고 2, 3, 4는 잘못된 말이죠. 그 다음 진핵생물의 세포 조절 주기. 그러면 MPF는 어느 게 가장 농도가 높은가? 그러면 MPF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MPF라고 했는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원기,
S기, G2기, 실제로 이거 짧게 그려야 되겠죠? 이거보다 더 짧죠? M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MPF는 어떤 걸 MPF라고 했는가? MPF는 G2에서 M으로 가는, 뭐가 결합한 건가? 그러면 CDK1과 사이클린 B와 CDK1이 결합한 게 바로 MPF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어디를 지나는가? B1은 우리 4, 2, 2, 1 그랬잖아요. 그래서 4, 2, 2, 1, 1 여기죠. CDK1 그리고 사이클린 DEAB잖아요. 그래서 4, 2, 2, 1 DEAB 그러니까 사이클린 B, CDK1 이것을 MPF 복합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원기에 가장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가 M기에서 진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G2기에서 M기 사이에 농도가 높아져서 M기를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MPF는 지원기에서 농도가 가장 높다? 안 되죠. G2에서 M기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M기에서 이제 농도가 높았다가 언제 요놈이 없어지는가? 저 중기판상에 배열이 되면 후기로 넘어가야 되죠. 후기 촉진 복합체에 의해서 요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기판상에 배열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중기판에 배열이 되면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게 만드니까 중기에서 후기에 갑자기 감소한다. M기에 중기에서 후기 사이에 사이클의 농도가 갑자기 감소하게 된다. 이게 분해되죠. 그래서 분해된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는 사이클린은 여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났을 때 실제로 이제 이게 정확하게 복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MPF를 구성하는 사이클의 농도가라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이클린은 이거 지나면 여기 있던 사이클린도 이미 다 없어졌고 여기선 이 사이클린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이클린의 농도는 M기에서 갑자기 감소된다. 이 소리는 요거에 대한 사이클린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없을 땐 요거에 대한 사이클린인데 뭐 S기 지원기에서 S기 넘어가는 확인점 검은점 넘어가는 것 그러면 바로 이거 검은점 넘어가면 지원기에서 S기 때 없어지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 MPF를 구성하는 사이클의 농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맞는 게 없으니까. 세포 주기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문 지점은 바로 지원기.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는 지원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기를 무슨 기라고도 하는가? 지제로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가장 중요한 검문점은 지원기다라고 해야 되죠. CDK는 주기적으로 합성 분해되고 CDK는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는 반응 전후나 변함이 없다. 그럼 누가 분해됐다 합성됐다 하는가? 사이클린이 분해됐다 합성됐다 하죠. 그래서 합성 분해되는 건 사이클린이 되고 뭐가 계속 재사용되는가? CDK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2번만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6번으로 갑시다. 6번에는 유전자 ABC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한 염색체니까 연관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자손에게 나타나는 검정급의 결과 나온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무슨 세포의 비하고 똑같은가? 생식세포의 비하고 똑같다. 그러면 생식세포의 비하고 똑같으니까 A, B 사이의 교차율은 10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20%. 이건 필수 알죠? 10분의 2 곱하기 100. 항상 교차된 게 숫자 적다 그랬죠. 그 다음에 AC 사이의 교차율 20분의 2니까 10%. BC 사이의 교차율 하면 20분의 6이죠. 10분의 3. 그래서 30%. 그러면 교차율이 크다. 그러면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게 BC가 되고, 그 다음 가장 먼 거 찾아놨으니까 이제 나머지 안으로 들여서 AB는 20%, BC가 30%, AB가 여기 A 딱 그러고서 20%, AC는 10% 딱 맞네요. 그래서 배열 순서는 어떤 순서가 되는가? BAC. 혹시 BAC 없으면 CAB, 우리
교재에서 여기 있는 문제 예제 5번에서 내가 설명했어요. 똑바로 없으면 거꾸로도 찾으면 된다. 그래서 BAC 없으면 CAB, BAC니까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 돼야 되겠죠. 동물의 염색체. 동물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복원이 되진 않고 제일 많이 질문이 많이 들었던 문제예요. 닭의 수컷, 그러면 닭은 무슨 영역이 되는가? Z, 닭, ZW. 닭은 조류, 일부의 조류들 다 ZW형이죠. 그러면 수컷 하면 ZZ, 암컷 하면 ZW가 되죠. 그러면 닭의 수컷은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갖는다. 닭의 수컷은 서로 다른 성염색체가 아니라 ZZ잖아. 그러면 동일한 성염색을 갖는다. 암컷이 서로 다른 것 같죠. ZW, 서로 다른 성염색체에서 수컷이 아니라 암컷은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갖는다라고 해야 돼요. 사람도 서로 다른이죠. 사람도 남자는 서로 다르지. XY, 여자는 XX 같죠. 벌은 성염색체가 하나 더 많다. 벌 성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요, 적어요. 예, 성염색체가 없다 그래야 되죠. 벌. 왜 그런가? 벌은 EN, 암벌, 여왕벌, EN이 난자를 만들죠. 감수분열해서 난자를 만들면 난자는 얼마가 되는가? N. 그리고 감수분열해서 또 난자를 만들면 N. 그럼 이게 그대로 커서 수벌이 되잖아요. N. 그러면 다시 수벌이 정자를 만들 때는 감수분열하지 않고 정자를 만들어서 둘이 만나면 암벌 EN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염색체가 전혀 관계가 없죠. EN이 난자 N, N이 그대로 수벌인데 그래서 이거 자체 안에 성염색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벌이나 이런 벌들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전부 다 성염색체 가지고 있지 않아요. EN이 N 돼서 N이 그대로 수벌되는데 성염색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염색체가 없다. 메뚜기 암컷. 메뚜기는 무슨 형인가? XO형이죠. 그럼 메뚜기는 XO. XO. 그럼 XO형 같으면 수컷은 X 없죠. 암컷은 XX. 원래 사람 같으면 XY인데 메뚜기는 XO이기 때문에 X 없죠. 그러면 메뚜기 암컷은 성염색체가 하나 더 많죠. 수컷은 하나 적죠. 그래서 메뚜기 암컷은 성염색체 하나 더 많다가 답이 돼야 되죠. 초파리는 XY형. 사람하고 똑같죠. 그러면 수컷은 XY, 암컷은 XX. 암수가 동일한 성염색체 아니죠. 이건 뭐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성염색체의 체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몇 번 돼야 되는가? 3번이 돼야 되겠죠. 다음 염색체 구조 이상 중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은 어떤 게 원인인가? 이거는 우리 교재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했죠. 전좌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9번과 22번 사이에 9번과 22번 사이에 전좌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있지만 단원별 문제풀이 36번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9번과 22번에 전좌가 일어난 건데 이때 나온 무슨 염색체라고 있는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 그랬잖아. 9번과 20번 사이에 전좌가 일어나서 짧아진 염색체를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설명했던 거 있어요.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 이것은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전좌가 원인이 된다. 4번 돼야 되죠. 요 앞에 요거 3번은 단원별 문제풀이집에 있는 36번에 3번에 있다는 소리고 정답은 4번이에요. 전좌.
네, 9번. 원핵생물의 DNA 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선도가닥은 한 종류의 DNA 프라이머만 필요하다. 선도가닥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프라이머가 프라이머를 여기 5에서 3이다 그러면 프라이머 붙이고 선도가닥 가죠. 그런데 지연가닥은 프라이머 붙이고 왔죠. 그런데 이게 더 풀어지면 선도가닥은 5에서 3번, 3에서 5번, 3에서 5번. 그러면 선도가닥은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지죠. 그렇지만 지연가닥은 요 하나에서 중합시키고 또 프라이머가 또 있어야 되죠. 다른 종류. 왜 그런가? 여기 염기가 다르니까 다른 종류겠죠. 다른 종류의 프라이머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연가닥은 여러 종류, 가닥마다 오카자키 절편마다 프라이머가 필요하지만 선도가닥은 하나의 프라이머만 있으면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3는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 중합효소 3는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건 누가 프라이머를 제거하는가? 우선 5에서 3으로 중합 기능은 1도 있고 3도 있어요. 3 먼저 할까요? 3도 있고 1 하면 3나 1이나 공통점은 5에서 3으로 중합 기능, 5에서 3으로 중합 기능, 3에서 5로 엑소 뉴클레이즈 제거 기능, 3에서 5로 제거 기능. 그런데 프라이머를 5에서 3으로 제거하는 기능은 뭐밖에 없는가? 1밖에 없죠. 1.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그다음 3번은 DNA 자이레이즈는 앞쪽에 과다하게 꼬이는 것을 방지해준다. 뭐의 일부예요? 그렇죠. 토포이소머레이즈의 일종의 자이레이즈가 되죠. 그래서 꼬이는 걸 방지해준다. 맞고. 그다음에 DNA 중합효소 3는 잘못 연결된 것을 3에서 5로 제거하는 기능. 이거는 1도 있고 3도 있고 마찬가지.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 돼야 되겠죠. 그다음 DNA 배열이 5에서 이런 순서로 된 주연가닥의 DNA DDNTP와 DDATP를 넣고 DDATP를 넣고 염기서열 분석을 했다. 프라이머를 제외하고 생성될 수 있는 DNA 염기서열 그러면 프라이머는 CCCC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번에 C가 프라이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DNTP가 계속 붙겠죠. 그럼 DNTP가 붙게 되면 여기는 G, T, A 그 다음에 여기는 G, T, C, C 이런 식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라고 했으니까 CCC는 제거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DDNTP는 DDATP만 집어넣었어요. 그럼 DDATP만 집어넣으니까 만약에 DDATP가 여기에 결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는가? GTA까지만 나오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5번에 GTA, GTC, C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GTA까지 나오고 뒤에는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기에 만약에 DNTP가 붙었으면 쫙 나오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 붙었으면 이렇게만 나오고 끝, 뒤에는 안 나오죠. 그래서 GTA 5번에서 GTA 5번에 GTA 3번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됐죠? 여기 GTA까지 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것도 Q&A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DDATP니까 이거 안 쳐야 되는가? 아니죠. DDATP도 DNA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영동시키면 GTA인 게 나와요. 그래서 GTA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실건 성병은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다. 성병 중에서 항진균제로 치료가 가능한 것 이것도 우리 설명했었죠. 항진균제 하면 뭐 얘기하는가? 곰팡이. 바이러스는 무슨 제? 항바이러스제. 세균은 무슨 제? 항생제. 그럼 항진균제 그럼 곰팡이.
클라미디아는 세균이죠. 우리 세균 배울 때 클라미디아 세균 배웠어요. 그래서 세균의 클라미디아. 임질도 세균이죠. 프로테오글리칸 내 일부인이 세균이에요. 간다증, 이게 곰팡이죠. 포즈는 뭐예요? 헤르페스. 헤르페스가 뭐예요? 바이러스. 그래서 이건 세균이니까 항생제,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제, 이거는 항진균제. 3번 내야 되겠죠? 다음, 동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건 아주 쉬운 거죠. 환영동물. 환영동물은 개체적인 방사대칭. 방사대칭은 자포동물과 극피동물. 둘 다 나왔으면 누구만 찾으라 그랬어요? 자포만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영동물은 방사대칭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잘못됐죠. 극피동물인 성게는 후구동물이다. 맞고, 편형동물인 촌충, 좌우대칭. 가재와 메뚜기는 절지동물. 다 맞는 말이죠.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1번이 잘못됐다 그래야 되죠. 위에서 관련된 소화작용 하면 주세포에서 펩시노젠이 무슨 상태로 분비되는가? 불활성화 상태로 분비된다. 부세포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분비돼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분비가 된 후에 뭘로 되는가? 그러면 HCl 염산이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분비돼서 염산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간에서 분비된 가스트린은 위벽에서 분비된 위벽에서 분비된 가스트린이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해야 돼. 간 아니죠. 네, 4번. 요거하고 가장 많이 질문 들어왔는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가스트린의 농도가 감소해서 가스트린의 농도가 증가해야 위액 분비가 증가하죠. 가스트린의 농도가 감소하면 당연히 가스트린이 감소했으니까 위액 분비가 감소하죠. 거꾸로 하면 맞아요. 위액 분비가 증가해서 염산의 양이 많아지면 가스트린의 농도가 감소해요. 거꾸로 하면 맞아요. 위액 분비가 너무 증가해서 결과 HCl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스트린 농도는 감소한다 하면 맞지만 이게 감소하면 당연히 위액 분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2번 돼야 되죠. 다음, 사람의 면역. 이것도 어렵지 않게 나왔죠. 면역 문제 치고 어렵지 않은 문제. 도움 T세포는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건 도움 T세포가 아니라 세포 독성 T세포 해야 되죠. 이게 틀렸고. 대식세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염증 반응은 비만세포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에 의해서 염증 반응을 일어나죠. 또 항원제세포는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 항원제세포가 B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움 T세포. B세포를 활성화시키죠. B세포가 증식하고 분화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되죠. 그래서 맞는 건 4번만 맞는 말이죠. 면역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또 하나의 뉴런에서 전도가 한쪽 방향으로 일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5회 15번 설명할 때 우리가 그림 그려가면서 했어요. 활성화 관문, 불활성화 관문 기억나죠? 나트륨 통로가 이런 모양으로 나트륨 통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불활성화 관문이 있고 여기는 활성화 관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닫혀 있는 상태가 무슨 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응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응기가 되니까 전도가 일어나다가 거꾸로 가지 못하죠. 신경흥분 전도가 쭉 해서 일어나다가 거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로 가다가 거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요 불활성화 관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개폐성 나트륨 전압개폐성 통로가 불활성화돼서 불응기, 이것을 불응기라고 했죠. 기억나죠? 이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축산말단의 전압개폐성 칼슘 농도, 전압개폐성 칼슘 농도가 16까지는 이제 전달에 대해서 맞아요. 열리면 칼슘이 뭐하는가? 칼슘이 유입되면 그 다음에 시냅소포가 여기에 부착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도가 한쪽 방향으로 일하는 걸 물어야지 전달이 한쪽 방향으로 일하는 것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 만약에 전달이라고 했어도 전압개폐성 칼슘 통로가 열려서 칼슘ion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건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달. 유입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전달. 그래서 이것도 전도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전달에 대한 얘기도 틀렸고, 그다음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닫히는 거, 이거는 분극 상태가 되죠. 전압개폐성 나트륨, 칼륨 통로 다 닫힌 거 분극 상태. 그래서 맞는 건 몇 번밖에 없는가? 1번밖에 없죠. 무슨 기가 있어야 되는가? 불응기.
불응기 때문이다라고 해죠. 다음 16번 봅시다.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시상하부는 물질에서 항상성 조절 기능한다. 맞고, 대뇌 좌반부는 오른쪽, 우반부는 왼쪽을 조절한다. 맞는 말이고, 손해는 운동과 평행에 조절한다. 맞죠? 네, 뇌는 오른쪽 뇌와 왼쪽 뇌, 왼쪽과 오른쪽의 대뇌 피질 의사소통은 뇌교가 아니라 뇌량, 다른 말로 뇌들보. 뇌교는 중뇌 아래 뇌교 있잖아요. 중뇌 뇌교 연수, 뇌줄기를 포함하는 뇌교고, 이건 뇌량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건 4번 해야 되죠. 17번 급한 상황이나 갑자기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흥분했을 때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인가? 교감신경이잖아요.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뭐가 나오는가? 에피네프린이 돼야 되죠.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고, 다음 18번은 양막과 배외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육모막은 배설물을 보관한다. 육모막, 우리 포유류의 육모막 같으면 뭘 하는가 그러면 태반에 착상이 돼서 탯줄의 일부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혈관이 나타나서 탯줄의 일부를 형성하는 배설물 보관한다. 이거는 포유류를 제외한 나머지의 육모막들은 배설물 보관은 누가 하는가? 요막에서 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2번 조류는 양막을 통해서, 양막은 양술 저장해서 건조로부터 보호, 기체교가 아니라 건조로부터 보호한다 라고 해야 되죠. 틀렸고, 그 다음 파충류의 요막 역할을 하는 건 포유류에선 뭐가 되는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탯줄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틀렸고, 4번에 나낭낭은 파충류에선 양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포유류에선 초기 혈구세포를 만든다. 한마디로 무슨 작용하는가? 조혈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4월 27일 날 릴레이 특강 때 35번 문제에서 설명을 내가 쭉 요건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막과 배막에 대한 설명. 그래서 맞는 건 몇 번만 맞는 말인가? 4번만 맞는 말이 되죠. 됐죠? 19번. 넌 누누이 내가 얘기했던 것. 다음 신경기관은 무엇이 분해된 것인가? 우리 대표적인 것 제일 위에 줄로 내가 여러 쭉 해놓고 대표적인 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 나머지는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도 외워야 돼. 근데 대표적인 것 딱 나왔어요. 신경기관. 외배업하면 뭐가 되는가? 표피, 감각, 신경. 외배업이죠. 중배업하면 근육, 골격, 순환, 배설, 생식. 내배업하면 소화, 호흡. 췌장 이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신경기관은 무엇이 되는가? 외배업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표피, 감각, 신경, 외배업. 네, 굴광성에 관계하는 호르몬 하면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거 없죠? 네, 옥신, 굴성에 관계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20문제를 쭉 경기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그렇게 난해하지 않고 이번엔 그래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한두 문제 정도는 난해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그런 대로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고, 우리 모의고사 문제나 릴레이 특강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그때 한번 쭉 문제풀이를 들은 학생 같으면 거의 이건 100점 좀 다 맞을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또 이제 이미 시험 본 수험생들은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